거기 네 인생이 있다. 노인의 손이 낡은 금고 열쇠를 쥐며 떨렸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역 지하상가. 눈 내리는 겨울 저녁,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그 한복판에 박순애 씨가 낡은 캐리어 하나를 베개 삼아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심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숙자. 그저 그렇게 분류되고 잊혀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흐릿하지 않았고 무언가 포기하지 않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녹슨 금고 열쇠였습니다. 매일 이것을 만지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곧 찾을 거야.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40년 전 순애 씨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강남과 강북 곳곳에 건물과 땅을 소유했고 자산은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시작해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투자 브로커 최만식이 서류를 위조했고 순애 씨 명의의 모든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 법은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애 씨에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진수, 당시 6살. 순애 씨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금방 데리러 올게. 그 약속은 30년이 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캐리어를 베개 삼아 벽에 기댔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금고 열쇠가 있는 한 엄마가 꼭 찾아낼게. 우리 진수야. 그날 밤 순애 씨는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순애 씨의 손에서 발견한 것은 녹슨 열쇠와 함께 낡은 메모지였습니다. 박진수에게 금고를 열어라. 한편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작은 빌라. 박진수 씨는 노트북 앞에 야근 중이었습니다. 대기업 말단 과장. 승진은 요원했고 월급은 빠듯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 윤가희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아이 없이 각자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가희 씨가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가희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진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 씨 맞으십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박진수 씨를 찾으십니다. 환자요? 누군데요? 박순애 씨라고 하시는데요. 진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 30년 넘게 잊으려 했던 이름.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진수 씨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간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라고요. 진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희 씨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진수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처럼 어머니가 나타났대. 진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수 씨와 가희 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진수 씨는 문고리를 잡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순애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고 얼굴은 3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야위고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순애 씨는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야. 진수 씨는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순애 씨가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진수 씨는 피했습니다. 나한테 이제 어머니는 없습니다. 진수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순애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들을 것 없어요. 3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분이 이제 와서 무슨. 진수 씨가 돌아서려 하자 순애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금고를 열어봐. 거기 내 인생이 있어. 진수 씨가 멈춰 섰습니다. 순애 씨는 베개 밑에서 낡은 금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걸 꼭 열어라. 내가 내게 남길 수 있는 전부야. 가희 씨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진수 씨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가자. 가희야. 여보. 가자고. 그날 밤 가희 씨는 금고 열쇠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열쇠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금고 A247. 가희 씨는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은행 금고 열쇠야. 진수 씨는 무관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희 씨는 뭔가 직감했습니다. 이 열쇠 안에 진실이 있을 거라고.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금고 열쇠는 작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 후 국민은행 명동 본점. 진수 씨와 가희 씨는 은행 지하 금고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A247번 금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열어볼 거야? 진수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확인은 해보자. 진수 씨는 한숨을 쉬며 열쇠를 금고에 꽂았습니다. 찰칙. 오랜 세월 잠겨있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인사동, 여러 곳의 땅과 건물이 박순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40년 전. 이게 뭐야? 진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가희 씨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는 출생신고서였습니다. 박진수, 부 강도현, 모 박순애. 진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도현? 이게 무슨. 가희 씨는 계속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상대방 이름은 최만식. 여보, 이거 사기 계약서야.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 모든 서류가 순애 씨의 부동산이 최만식에게 넘어간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손편지였습니다. 순애 씨의 필체였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너는 이미 다 컸을 거야. 엄마는 내게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 서류들은 엄마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증거야.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모든 걸 잃고 너를 지킬 수 없었을 뿐이야. 이 서류로 엄마가 빼앗긴 것들을 찾아줘. 그게 엄마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진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가희 씨가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엄마를 원망했어. 30년 동안 나를 버렸다고. 이제 알았잖아. 시어머니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 진수 씨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최만식.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사람 찾아봐야겠어. 서울대병원. 진수 씨와 가희 씨는 다시 순애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순애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애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진수 씨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애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금고 열었어요. 다 봤어요. 순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 최만식, 찾았어? 네,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거예요. 순애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가희 씨도 다가와 순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있어요. 함께 싸워요. 순애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외모였습니다. 순애 씨, 순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남자는 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진수 씨는 멍하니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가희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강도현, 내 아버지야. 순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있던 진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강도현 씨는 진수 씨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40년 동안 내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진수 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진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도현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야, 들어봐. 아버지 말을. 순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타인일 뿐이에요. 도연 씨는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가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들을게요. 도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나는 젊은 건설업자였어. 순애 씨는 내 첫사랑이었지. 순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사귀었고 진수가 생겼어. 나는 순애 씨와 결혼하려 했지. 하지만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반대했어. 순애 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는 비겁하게도 아버지 말을 따랐어. 진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버린 거예요? 아니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몰래 순애 씨를 도왔어. 부동산 투자 자금도 내가 댔어. 순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도연 씨가 도와줘서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때 최만식이라는 인간이 나타났어. 도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인간은 내 회사 직원이었어. 투자 브로커로 일하면서 순애 씨를 접근했지. 나는 그 인간을 믿었어. 그게 실수였어. 최만식이 서류를 위조했어요? 가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순애 씨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옮겼어. 가짜 도장, 가짜 서명. 완벽한 사기였지. 순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 최만식은 이미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놨거든. 그때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지. 순애 씨는 사라졌고 너도 친척 집으로 보내진 후였어. 도연 씨는 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순애 씨가 연락을 끊었어. 내가 나타나면 내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대. 제가 짐이 될까 봐요. 순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재벌가 아들이었어. 나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고 내가 나타나면 도연 씨 인생도 망칠 것 같았어. 진수 씨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최만식 때문이야. 도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이제는 건설업계 거물이 됐어. 내 회사하고도 경쟁하지. 그런데 얼마 전에 알았어. 그 인간의 첫 자산이 순애 씨 것이었다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순애 씨가 병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찾아왔지. 진수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를 도와주실 건가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설 수는 없어. 왜요? 나는 재벌 회장이야. 내가 직접 나서면 언론이 난리가 나. 그럼 이 싸움이 개인 복수로 보일 거야. 도연 씨는 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내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게 가장 정당한 방법이야. 저는 그냥 회사원인데요. 걱정 마. 내가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줄게. 그리고 필요한 자금도 댈게. 진수 씨는 순애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애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내가 힘들까봐 걱정돼. 안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진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 거예요. 어머니 인생을 되찾아 드릴게요. 가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우리 함께해요. 도연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그럼 내일 내 변호사를 소개해 주마.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한 여성의 인생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정민아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만식 회장의 과거 사기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언론이 몰려든 것입니다. 진수 씨와 가희 씨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순애 씨는 증인석 대기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최만식 씨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이 자리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무고입니다. 최만식 측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40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들먹이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원고 박순애 씨는 현재 노숙 생활을 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미나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원고의 정신 상태는 병원 진단서로 정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양측 변호사는 감정적 발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제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나 변호사는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기계약서, 최만식의 서명이 담긴 문서들. 재판장님, 이 서류들은 피고 최만식이 40년 전 원고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만식 측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서류들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40년 전 문서인데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조라고요? 미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등기부등본 사본과 대조한 결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는 감정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다음 증인 신청하세요. 원고 박순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순애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미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순애 씨, 4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애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강남과 강북에 여러 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때 최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최만식은 투자 브로커였어요. 제게 더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준다며 접근했죠. 순애 씨는 최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최만식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서류에 서명했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서명한 다음 날, 제 모든 부동산이 최만식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식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40년 전 일을 지금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경찰 조사 기록이라든지. 순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보관한 원본 서류가 40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서류를 보관하셨죠? 믿기 어렵군요. 순애 씨의 눈에 맺힌 물빛이 흔들렸습니다. 은행 금고에 맡겼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수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입니다.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순애 씨, 최만식 회장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박진수 씨,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진수 씨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기자들을 피해 걸었습니다. 가희 씨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차에 타자 순애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증거를 제대로 못 지켜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진수 씨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재판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최만식 회장 사기 의혹, 40년 만에 재조명. 노숙자 할머니의 반격, 과연 진실은? 최만식 씨는 자택에서 뉴스를 보며 와인잔을 던졌습니다. 저런 것들이 감히.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언론 플레이를 강화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돈을 좀 쓰자. 저 노인네를 완전히 매장시켜. 최만식 씨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수 씨와 가희 씨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 정말 최만식이 맞아요? 가희 씨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에는 40년 전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재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 씨와 가희 씨는 밤마다 최만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와 새벽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뭐가 나왔어? 진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봐. 40년 전 신문 기사야. 신진 부동산 브로커 최만식,
대형 투자 성공이라고 나와 있어. 기사 날짜는 순애 씨의 부동산이 넘어간 직후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우연일 리 없지. 우리 어머니 재산으로 사업을 키운 거야. 진수 씨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최만식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가희 씨가 또 다른 기사를 찾았습니다. 최만식 대표, 부동산 투자로 재기 성공. 이것도 같은 시기야. 그런데 여기 피해자 인터뷰가 있어. 기사에는 익명의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최만식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증거가 없어 포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우리 어머니만이 아니었어. 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야 해. 증인이 될 수 있어. 다음 날 진수 씨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기사에 나온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40년 전 최만식이 활동했던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주인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최만식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 오랜만에 듣네. 왜 찾아?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셨어요. 지금 소송 중입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게. 차나 한잔하고 이야기하지. 할아버지는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나도 당했어. 40년 전에. 최만식 그 인간한테. 정말이요? 내 땅을 팔았지. 최만식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서류를 가져왔어. 나는 믿고 서명했지. 그런데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알았어. 내 땅이 최만식 명의로 넘어간 걸.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 서류가 완벽했거든. 할아버지도 피해자셨군요. 나만이 아니야. 이 동네 사람 몇 명이 더 당했어. 다들 포기했지만 진수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재판에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야지. 그 인간이 떵떵거리고 사는 거 뉴스로 봤어. 분했어. 감사합니다. 진수 씨는 연락처를 받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만식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진수가 수원에 다녀갔습니다. 수원? 최만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하러? 오래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젠장. 최만식 씨는 책상을 쳤습니다. 그쪽 사람들 입단속 시켜. 돈으로든 협박으로든. 알겠습니다. 최만식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틀 후 진수 씨는 미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수원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증언을 전달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미나 변호사는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겠어요. 패턴 범죄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럼 재판에 유리해지나요? 물론이죠.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세울게요. 그날 저녁 진수 씨는 병원으로 순애 씨를 찾아갔습니다. 순애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수야 왔구나. 진수 씨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피해자가 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순애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진수 씨는 수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순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네. 최만식은 여러 사람을 속였어요. 이번에 제대로 밝혀낼 거예요. 순애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정말 고마워. 한편 도연 씨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최만식의 과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만식의 초기 자산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40년 전 최만식이 갑자기 큰 자금을 확보한 기록이 있습니다. 출처는 부동산 매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동산이 순애 씨 것이었겠지. 도연 씨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걸 법원에 제출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기록이니까요. 좋아. 정민아 변호사에게 전달해. 도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애 씨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도울 것입니다. 다음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진수 씨와 가희 씨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애 씨도 함께였습니다. 법정에는 이번에도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최만식 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제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신청하세요. 미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영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수원 부동산 중개소 할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 최만식과 어떤 관계입니까? 40년 전에 저도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만식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땅을 팔았는데요. 최만식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서류를 가져왔어요. 저는 믿고 서명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땅이 최만식 명의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네.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기각됐어요. 미나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김영철 씨의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40년 전 최만식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최만식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였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겠습니까?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미나 변호사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연 씨가 준비한 금융거래 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최만식의 40년 전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박순애 씨의 부동산이 넘어간 직후 최만식의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부동산 매각 대금입니다. 즉, 박순애 씨의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돈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최만식 씨는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 최후 변론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공판에서 판결하겠습니다. 당신, 괜찮아? 가희 씨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수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회사에서 돌아온 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이 날 불렀어. 뭐라고 하셨는데? 재판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표를 내래. 자진 퇴사든 권고 사직이든. 가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 옳은 일을 한 건데 왜 내가 회사까지 잃어야 하는 거야? 진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승진은 느렸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아. 내가 일하고 있잖아. 그리고 재판 끝나면 다른 회사 찾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워? 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직이 쉬울 것 같아? 게다가 재판 때문에 내 이름 검색하면 기사가 다 나와. 어느 회사가 날 받아주겠어? 가희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계속 나가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 우리 저축은 바닥나고 있어. 도연 회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분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었어. 진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희 씨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순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걱정되세요?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회사도 그만둘지 모르고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아드님이 원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 제대로 못 해줬는데 또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순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간호사는 순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드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판결 하루 전날 최만식 측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순애의 과거, 의문의 남성관계, 재벌 회장의 혼외자, 박진수의 정체, 최만식 회장, 무고죄로 맞고소 준비. 악의적인 기사들이었습니다. 순애 씨를 문란한 여성으로, 진수 씨를 재벌에 숨겨진 아들로, 도연 씨를 불륜남으로 묘사했습니다. 진수 씨는 아침 출근길에 뉴스를 보고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개자식들. 진수 씨는 최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가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통화 불가능하십니다. 당장 받고 고소건으로 연락 주시려면 변호사를 통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 씨는 핸들을 쳤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재벌이래. 그럼 왜 여기서 일해? 어머니가 노숙자였다며? 진수 씨는 자리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과장,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돼. 네. 회사 결정이야.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부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진수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진수 씨는 병원으로 순애 씨를 찾아갔습니다. 순애 씨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도 그만뒀다며? 뉴스에서 봤어.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순애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그냥 재판 포기할게. 그만하자. 어머니. 진수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포기하면 40년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다 무슨 의미예요?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잖아.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건 어머니 인생이에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순애 씨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가희 씨는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최만식에 대한 정보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야. 가희 씨는 밤새 검색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법원 기록, 부동산 등기. 새벽 4시쯤 가희 씨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화면에는 최만식의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최준호. 그리고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 이 건물들, 위치가. 가희 씨는 순애 씨의 원래 부동산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몇 개가 일치했습니다. 최만식이 아들 명의로 돌렸구나. 가희 씨는 급히 미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급합니다. 새로운 증거 발견했어요. 다음 날 아침 판결일. 법원 앞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수 씨와 가희 씨는 순애 씨를 부축하며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나 변호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가희 씨가 보낸 자료 확인했어요. 대단해요. 재판에 쓸 수 있어요? 물론이죠. 긴급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최만식 씨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최후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부터 하십시오. 최만식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40년 전의 일입니다. 증거도 불완전하고 원고 측의 주장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현재 노숙 생활을 하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의 증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피고 최만식은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존경받는 기업인입니다. 이 소송은 명백한 무고이며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장이 원고 측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미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긴급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긴급 증거? 네. 어젯밤 발견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미나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 최만식의 아들 최준호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들의 위치가 원래 박순애 씨 소유였던 곳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만식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피고는 박순애 씨의 부동산을 탈취한 후 나중에 아들 명의로 돌렸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이자 추가 범죄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최만식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증거는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긴급 증거이므로 제출 가능합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최만식 씨는 변호사에게 뭔가 급히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나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의 40년 인생을 빼앗은 범죄입니다. 박순애 씨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을. 미나 변호사는 순애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재판장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순애 씨, 승소 확신하십니까? 최만식 회장, 반박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애 씨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진수 씨와 가희 씨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진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찾아낸 증거 덕분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순애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어머니, 이제 일주일만 기다려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진수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만식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최만식 씨의 자택 서재. 변호사 3명이 긴급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판결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최만식 씨는 책상을 쳤습니다. 위스키 잔이 넘어지며 바닥에 깨졌습니다. 재산 은닉 증거까지 나왔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고 측 증인들의 증언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김영철 씨 말입니다. 어떻게? 김영철 씨에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최만식 씨는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흔적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변호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원시 김영철 씨의 부동산 중개소에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계십니까? 네, 접니다만. 영철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최만식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합의금입니다. 5억 원. 재판에서 증언을 철회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영철 씨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안 받습니다. 돌아가세요. 사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5억이면 노후 걱정 없으실 겁니다. 돈으로 양심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영철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한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영철 씨의 손자가 학교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쁜 손자분이시네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죠? 영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새끼들이 감히. 사장님, 협박이 아닙니다. 그냥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봉투를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영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수 씨는 집에서 미나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걱정 마세요. 김영철 할아버지 증언 확실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진수 씨는 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영철 씨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박진수입니다. 아, 진수 씨. 영철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야. 괜찮아.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영철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자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진수 씨, 미안하다. 네, 왜요? 나 증언 못할 것 같아. 진수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철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수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가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김영철 할아버지가 증언 못한대. 뭐? 최만식이 뭔가 했을 거야. 분명히. 진수 씨는 다시 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증인이 없으면 진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희 씨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아직 다른 증거들이 있잖아. 서류도 있고 금융거래 기록도 있고. 하지만 증인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달라. 재판장 심증이 달라질 수 있어. 진수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 씨는 미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영철 씨가 증언을 철회했다고요? 미나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젯밤 통화했는데 갑자기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최만식이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다른 증거들로 승부를 봐야죠. 김영철 씨 없어도 우리한테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미나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판결일 전날 밤 순애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40년의 싸움이 끝납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였습니다. 순애 씨, 아직 안 주무세요? 도연 씨. 순애 씨는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나네요. 네. 걱정되시죠? 무섭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도연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애 씨, 미안합니다. 왜요? 40년 전에 제가 당신을 지켰어야 했는데 제가 비겁해서.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도연 씨도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거리에서 사는 동안 저는 편하게 살았어요. 그게 늘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도연 씨는 지금 우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도연 씨는 순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꼭 이기십시오. 그게 제 속죄가 될 겁니다.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일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수 씨와 가희 씨는 순애 씨를 부축하며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최만식 씨와 마주쳤습니다. 최만식 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박순애 씨, 오늘이 마지막이겠군요. 순애 씨는 최만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당신에게는 마지막이겠죠. 최만식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은 10,000원이었습니다. 도연 씨도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일어서십시오. 최만식 씨와 순애 씨가 일어섰습니다. 진수 씨와 가희 씨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5가 53,421호 부동산 소유권 회복 청구 사건.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박순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 최만식이 40년 전 원고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아들 명의로 이전한 사실은 재산 은닉의 의도가 명백하며 이는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됩니다. 진수 씨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애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 최만식은 원고 박순애에게 부동산 소유권 전부를 반환하라. 또한 40년간의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라.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가로 피고 최만식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최만식 씨는 주저앉으려다 변호사에게 붙잡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진수 씨를 안았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내 어머니, 이겼어요. 진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희 씨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순애 씨,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40년 만의 승소, 소감 한 말씀. 순애 씨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순애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 씨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도연 씨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같은 시각 최만식 씨는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항소합니다. 당장 항소 준비해. 회장님, 항소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최만식 씨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식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만식 씨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박순애. 하지만 순애 씨는 이미 차를 타고 떠난 후였습니다. 기자들은 최만식이 수갑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은 저녁 뉴스톱으로 보도됐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진수 씨는 현관문을 열며 순애 씨를 안내했습니다. 판결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적한 단독주택. 순애 씨가 40년 전에 소유했던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최만식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법원 판결로 되찾았습니다. 우리 집. 순애 씨는 거실로 들어서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넉넉한 창문으로 들어오고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공간이었습니다. 진수 씨와 가희 씨가 한 달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가희 씨가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흐르고 새 침대와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자신이 이 창문으로 바라보던 풍경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 씨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다시는 힘든 일 없을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들이가 열렸습니다. 미나 변호사가 왔고 수원의 김영철 씨도 왔습니다. 도연 씨도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순애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미나 변호사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애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영철 씨는 순애 씨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 씨, 미안합니다. 제가 중간에 증언을 포기하려고. 괜찮아요. 손자 때문이었잖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순애 씨는 끝까지 싸우셨잖아요. 순애 씨는 영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철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식탁에는 진수 씨와 가희 씨가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 씨는 조용히 순애 씨 옆에 앉았습니다. 순애 씨, 이제 편하시겠어요? 네. 꿈만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순애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진수랑 가까이에서. 그게 좋겠네요. 도연 씨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 사죄의 마음입니다. 40년 동안 못 지켜드린 것에 대한. 도연 씨, 받아주세요. 이게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순애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순애 씨는 사양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 부동산도 돌려받았고 손해배상금도 받았어요. 충분해요. 하지만 도연 씨, 저는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찾았으니 됐어요. 도연 씨는 순애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언제든 힘드시면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석 달 후, 봄. 순애 씨는 종로구 노숙인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나눠주고 노숙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한 노숙인 남성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정말요? 네. 지하철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노숙인은 순애 씨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순애 씨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진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했어요? 응. 오늘도 보람 있었어. 배고프시죠? 저녁 먹으러 가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가희랑 저. 아기 생겼어요. 순애 씨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다음 달이면 태어나요. 순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축하해, 진수야. 정말 축하해. 어머니가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 순애 씨는 그 단어를 음미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가족이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산일. 병원 대기실에서 순애 씨와 도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분만실 안에 가희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데 진수가 좋은 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1시간 후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순애 씨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아기는 눈을 뜨고 순애 씨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우리 손주야. 할머니야. 순애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도연 씨도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수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순애 씨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이희망. 어때? 희망이. 좋아요. 우리 희망이. 할머니가 40년 만에 찾은 희망처럼 너도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아기는 작은 손을 뻗어 순애 씨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석 달 후 순애 씨의 집. 가족들이 모여 희망이의 100일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가희 씨, 도연 씨, 미나 변호사, 영철 씨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희망이는 엄마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미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꿈만 같아요. 40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순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이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저도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희망이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희 씨가 안아 올렸습니다. 희망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순애 씨는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의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돌아간 후 순애 씨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순애 선생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요. 많이 힘들어 하세요. 내일 오시면 이야기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내일 오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순애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절망했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 순애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차례야. 거실에서 진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희망이랑 시간 보내세요. 응, 지금 갈게. 순애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줘서. 덕분에 우리 이렇게 행복해요. 순애 씨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전기포트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따뜻해요? 응. 고마워, 아들. 희망이는 할머니 무릎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희망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아. 할머니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너도 힘들 때 포기하지 말라고. 진수 씨와 가희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마치 모든 고통을 덮어주듯이 순애 씨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가족, 빼앗긴 인생을 되찾은 기쁨,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삶.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애 씨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1년 후, 순애 씨는 노숙인 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빼앗긴 인생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순애 씨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새 회사에서 승진했고 가희 씨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조용히 순애 씨를 지켜보며 지원했습니다. 40년 전의 죄책감은 이제 새로운 관계로 변했습니다. 최만식 씨는 여전히 수감 중이었습니다. 가끔 순애 씨는 그를 용서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움은 내려놓았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나를 해치는 일이니까. 눈 내리는 어느 겨울 저녁, 순애 씨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별이야. 하늘에 있는 별. 예뻐요. 그래. 별은 어두울 때 더 빛나는 거야. 할머니처럼. 희망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이해하기엔 어렸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순애 씨는 손주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빼앗긴 40년이 있었지만 되찾은 인생은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 이야기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